저는 오늘 그 설명회를 맡게 된 김우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했을 때는 진짜 CGV 빌려가지고 300명씩 설명하고 옛날에 했었는데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느끼는 건데, 설명회는 오히려 설명이라기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몇 명 안 오시니까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딴 데 있을 때 한 5명 설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도란도란 얘기한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서 Q&A 갖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원에 계신 따생들은 되게 다 오래 계셨어요. 오래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자이언 타입 안으로,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학교가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서 이제 학교도 대전에서 나왔고, 내가 이제 대치동이나 강남 서초 송파에서 어쩌다 보니까 오래 있다고 됐고, 그리고 여기 송 대표님이, 성정길 대표님하고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면접을 좀 분당으로 안 보고 서울에서 갔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근데 제가 분당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분당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학생종합 내신 전체 했을 때 합격률 1등이 대치고 2등이 강남 서초가 아니고 분당이었거든요. 순회 쪽에.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대치 있을 때부터. 대치에 보면 낙생고반, 대중고반이 있었어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분당을 잘 모를 때는 도대체 이 동네는 뭐 하는 동네길래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가 분당하고 대치가 느낌이 많이 다른데, 보통 대치 문제는 진짜 많이 풀리거든요. 대치 문제는 속된 말로 되게 괴랄합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고, 중학교 2학년 수학 시험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분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어렵게 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었고, 그래서 분당의 문제는 이제 10개월 정도 다 돼가서 그냥 제가 이거를 하는 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다양한 지역들과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에코가? 잠시만요. 원장님, 에코가 너무 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줄여요? 볼륨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볼륨. 괜찮으신가요? 이제 들리나요? 괜찮아요? 네. 영상에도 나오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희 주제 자체가 대치동에 보내야 할 거를 주제로 했는데,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제가 있던 곳이 대치동에 있었지만, 제가 강남구나 서초 송파구,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있던 곳은 버스 타고 대치동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대치동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5등급 하는 친구를 열심히 교육시켜서 2등까지 올려놓으면 이제 대치 가서 할게 하고 갑니다. 가는 건 상관없는데 1년 뒤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속된 말로 이상해져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고, 최근에 여기서 있을 때도 교육받고 어떻게 될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내린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서 공부하느냐는 2번인 것 같고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저는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공부하느냐 중요한데, 어떻게 공부하냐에 맞춰서 어디서 공부하는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자녀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분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학습에 관련된 건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요. 대치동에서 학부모님들 이렇게 상담하면은, 신규 상담할 때 수학 잘하나요? 진도 어떻게 내냐? 그러면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애가 수학 잘해요. 영어 입에서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딱 하는 말씀이, 저희 애는 함수는 잘 되는데 도형이 안 돼요.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애는 좀 집중을 못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해야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 달에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님 초등학교 6학년 친구예요. 6월에 들어왔는데 6학년 친구가 이제 판교초 학생이 들어왔는데 집안이 이제 의사 집안이세요. 의사 집안인데 애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6학년인데 중1 수학 시험에 40점인가 맞았대요, 딴 데서. 그래갖고 의사 집안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 친구가 수학 굉장히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6월 저희 월간 보고서고요.
보시면 6월에 중1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고등수학하고 경시대 하고 있거든요. 3개월 만에 중3 수학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지금 너무 잘해서 과학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할 줄 몰라 선생님 덕분이에요. 물론 제가 못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거고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거고요. 반대 상황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고 중학교 때 계속 뭐 A 맞았어요 했는데 고등학교 5등급 나와요. 그렇게 학원에 계속 전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아이들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뭐 오늘 그 낙생고 2학년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낙생고 1학년 때 내신 7등급이었어요. 전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이 친구 대학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 9월, 11월 모의고사 전부 다 1등급도 아니고 상위 3% 찍었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자녀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너 공부 잘하고 있니? 이건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애 가고 싶은 대학과 과 그런 겁니다. 상담을 하면 어머님 아이는 무슨 과를 생각하나요? 아 저희 애는 무슨 과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 저희 애는 뭐 경찰대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애는 선생님 전 디자인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거기서 항상 괴리감을 느껴요. 어머님하고 얘기가 다른데 그럼 엄마 생각이고 제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그럼 엄마 생각대로 경찰대로 가려고 하는 친구랑 본인이 가고 싶은 디자인과를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의 효율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딱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우리 애가 어떤 과를 쓰고 싶어 할까? 1, 2, 3지망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 2, 3지망에 대한 유명한 대학, 예를 들어서 뭐 호텔경영학과라면 경희대, 세종대 이런 순위거든요. 이렇게 뭐 부동산학과라면 어디, 뭐 경영학과라면 어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 탑3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 탑3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대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시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상담할 때 생각보다 특히 첫째를 현재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입시에서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에 대한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5월 달에 설명회 처음 했을 때 이런 거에서 기초 해가지고 뭐 입시에 대한 완전 수학 점수 기초처럼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했는데 약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뭐 등급에서 설명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조금씩 제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중학 어디 가면 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진도가 빠른데 제가 상담도 나온 친구인데 뭐 중학교 수학을 3년 과정을 지금 4바퀴 돌리고 있어서 내가 너무 지루해한대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그런데요.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고등학교 수학이 이러거든요. 저 대치동에 있을 때 미적분 강의하면요.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 10살이 안 됐었어요. 책상에 앉으면 애들이 발이 의자에 땅에 안 닿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미적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고를 가서 제가 나온 대학교 바로 옆에 카이스트가 있어서 카이스트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카이스트 친구들이랑 치킨을 먹으러 가면 술을 못 먹습니다. 걔네가 17살이거든요. 전 21살이었는데. 그럼 걔네 군대 갔다 오면 24살. 군대도 방역업체 가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느끼고 싶은 게 뭐냐면 중등심화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중등심화라는 건 중등심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등과 고등 과정을 연계한 심화가 있고 정말 중학교 수학만의 순수한 심화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보시면 평균을 80, 70으로 맞추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과목 평균이 70점이 안 되면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 B, C의 비중을 이렇게 맞춰서 평균을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애가 어느 내정중, 순회중, 불곡중 이런 학교에서 A 맞았는데 왜 등급은 이럴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대치동에서 하던 자료인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인데 잘 안 보이는데 28점이거든요. 28점인데 182명 중에 80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교생 182명 중에 수학이 28점이 안 되는 친구가 1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수포생이었어요. 다 찍어내 점수 나온 건데 수시 원서흡수를 하는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 친구가 5등급이거든요. 180명 중에 80등이니까 야 너 이거 4등급으로 올리면 잘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2 인수무도 못하는데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잘 갔거든요. 결국. 이런 게 고등학교 수학이고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등학교 성적표인데요. 한국사 96점, 전교 262명 중에 25등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면 상위 11%까지거든요. 2등급을 찍기 위해서 한국사는 96점을 찍어야 되는데 수학은 보시면 64점인데 더 높아요. 이게 21등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수학이 몇 점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이번에 올해 태원고가 원래 시험 쉬운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태원고
저희 반 태원고 학생이 하나 있는데 태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열받으셨대요. 그래서 올해 1을 갈고 태원고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전교 1등 63점이고요. 50점 넘으면 2등급이 나왔대요. 그냥 틀려라고 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중학교 시험은 맞추라고 내고요. 고등학교 시험은 틀리라고 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가지고 아이들을 서울대공고를 남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럼 중학교 심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초중은 무조건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중학교 때 오래 찍고 고등학교 4등급 하는 친구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등 수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중학교 수학과 초등학교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냐?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뭐 예비 중등 3학 부모님들 예비고학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별 진도별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어떤 친구는 고등 수학하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중1 수학하고 있어요. 반별로 구분하는 대치동이나 아니면 분당의 학교 중에 미적분 반 수업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도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도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같은 학습기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갑인 학부모님들이 우리는 뭐 한다더라 라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과정에 따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년은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게 다 소규모가 되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개인별로 하는 게 진도별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도 방향성과 학습 방향성을 기울로 잡아라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도 방향성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제가 대만 짓는 질문이에요. 교육부학 동안 진도 많이 빼는 게 좋겠죠?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 좋겠죠?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세요. 선생님 진도를 많이 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매번 제가 합니다만 매번 다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초등학생 그 친구는 처음에 저도 천천히 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에 2단원씩을 해와요. 설명을 하고 개념 설명을 제가 하고 자 풀어봐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들이 1시간 걸리는 과정을 10분 만에 끝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진도를 나가야죠. 근데 어떤 친구는 1시간 걸리는 과정을 2시간 내내 풀어요. 근데 시험은 다 맞아요. 이게 저희 애는 수학 푸는 머리가 없어요. 그런 수학을 머리로 한단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진짜 상위 1% 정도 빼고는 나머지 우리 대부분은 머리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학 머리 회전이 빠르면요. 계산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오히려. 차라리 좀 천천히 해도 꼼꼼한 친구들이 오히려 시험을 좀 잘 봅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정말 개별차가 큽니다. 제가 이번 교육방학 때 보통 제가 저희 학원 다른 쌤한테 여쭤봤습니다.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진도 빼야죠 라고 말하거든요. 어디까지 뺄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 예비 고1 현재 중3 학부모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우리 애는 딴 애는 수원한다는데 수투한다는데 뭐 미적분 한다는데 저희 애는 아직도 왜 고등수학을 하고 있죠? 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고등수학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수원만 나간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생이 있는데 수투까지 다 했대요. 고등수학 곱셈 공식을 못 외워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대로.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는 굉장히 선행을 빨리 나갈 수 있는 친구인데 너무 빠르다는 핑계로 아직도 중학교 수학 심화를 반복하고 있어요. 애가 점점 수학이 재미없어진대요. 딱 봐도 과학고가 인재인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춤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회 하시면서 들으시는 거를 본인의 자녀분 계획을 위해서 오신 거니까 본인 자녀분을 계속 투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Q&A 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도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결정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해요. 너 교육방학 동안 진도 잘 많이 나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특히 중학교 남자애들, 중2 남자애들. 중2 다 고등수학한 자기는 고등수학을 안 해요. 근데 쓱 물어봐요. 너 이번 교육방학 동안 고등수학 쌤이 끝낼 수 있는데 해볼래? 네. 왜요? 자기 고등수학 자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네가 해! 라고 해서 하면요. 누가 고등수학 한다 그랬다? 그럼 중학교 수학 고등수학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수학은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시킵니다. 연습장 다 검사하고 숙제량도 많고 본인은 중학교 수학 하듯이 2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4시간으로 안 끝나는 게 고등수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본인이 내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학원 보내면서 너 이번 수학까지 고등수학 끝내야 돼. 누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 해볼래? 네.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결정하게 하는 건 진짜 본인이 느린 친구인데 자기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하면 너 그렇게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해볼게 라고 한 다음에 학생 본인이 스스로 느리다는 걸 인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이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인 겁니다. 아이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현명한 어머님들은 애한테 해 라고 안 하고요. 아이가 결국 자기 식대로 따라오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내가 다 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어머님의 방향대로 흘러간 거죠. 제가 지금까지 저 때 20대도 그랬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현명한 학부모님들 결과가 항상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즘에 보시면 다들 사춘기 가고 다 싸우죠 맨날. 내가 알아서 엄마가 뭘 해줬는데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알아서 해봐 라고 정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봐 라고 풀어주면서 뒤에서 유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 네가 알아서 한다는데 이번에 숙제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아이는 정말 깨갱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렇게 풀어준 다음에 관리하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제 수행, 이해도 흥미. 자기가 다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런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 보면. 그냥 본인은 열심히 그냥 한다고 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학원에 오면 정말 4시간 동안 열심히 해요. 저희 반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저희 학원 시스템이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2시간 수업 2시간 테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4시간 거의 다 시킵니다. 애들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신규생 했을 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왜 김호 선생님 반 학생들은 4시간 동안 일어나질 않아요? 저희 반은 4시간 동안 애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화장실 갔다 와. 허락 안 받고 갔다 와도 돼. 전 수업을 대학생처럼 합니다.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어. 화장실 갔다 와. 상관없어. 이 할 것만 다 해. 그럼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거 할 거 하느라 4시간 동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인나질 않아요. 보통 이렇게. 밥도 안 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 코로나 전에 젤리도 주고 요즘에는 젤리를 못 주기 때문에 약간 마실 거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는 집에만 가면 얘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거든요. 숙제를 안 해와요. 그대로 어제랑 그대로야? 네. 어쩌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어머님 얘가 숙제가 안 돼서 대학을 못 갑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너 숙제 왜 못 해와? 집에 가면 동생들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와 핸드폰과 엄마 있으면 공부 안 된다고. 어머님들은 옆에 아이들을 끼고 싶어 하시고요. 요즘 시국이 되게 끼고 싶어 한다고 위험하니까 집에 두고 싶어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고시 공부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저 약간 TMI를 하자면 제가 공무원 시험도 붙었었거든요. 공무원 시험 붙고 이 직업 하고 있는 건데 항상 고시 공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공부가 잘 될 것 같은데 공부한다고 눈곱도 띄고 굳이 잠옷이 아니라 추리닝이라도 하나 입고 머리라도 대충 감고 여자애들 안무로라도 하고 이러고 나와야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공부해본 결과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애기한테 이건 과제 수행이 안 되네. 그럼 너 수업 월수금인데 화목토에 영어 6시부터지. 잠깐 나와. 아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힘들고 제가 학교에서 뭐 해야 되고 그럼 숙제를 해오든 하나 결정해. 그래서 네가 숙제를 해올 거면 안 와도 되는데 안 해올 거면 와. 그 친구 다음날 4시만에 나옵니다. 제가 6시까지는 안 바쁘거든요. 6시부터 바쁘지. 나와서 1시간만 하고 가면 집에 가서 그래요. 아 진짜 학원에서 솔직히 진짜 학원 가기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너 학원 가면 너무 많이 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한 달짜리 쌓이면 그 친구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해도가 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도는 방향성이 빠른 친구와 느린 친구. 이건 이해도의 차이입니다.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한 번에 흡수해서 자기 걸 확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한 번 이해해서 집에 가서 그래요. 엄마 나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제가 한마디 합니다. 다음날 와서 너 하나도 모르겠다며? 엄마가 그랬어요. 이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봐봐 하면서 한 번 더 리뷰를 합니다. 이렇게. 쫙 정리를 한 번 해요. 근데 처음 할 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먹는데 본인이 설명 듣고 문제 푸는데 안 풀리고 그럼 어떤 건 이해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그냥 통틀어서 한 방에 쫙 브리핑을 쫙 해주면 그 다음에 얘가 이해가 합니다. 그렇게 이해독을 해야 이해되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그런 친구 제가 항상 이해독을 시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그럼 그 이해독해서 되는 친구가 한 방에 이해한 친구가 수학을 못하냐? 아니요. 그 친구들은 실수를 안 해요. 좀 더 잘 봐요.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마다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가 수학을 잘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저희 애는 수학을 잘하는데 계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애는 진도 한 번에 끝낼 수 있긴 한데 나중에 빨리 돌리고 심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는 한 번에 못하고 2회독, 3회독을 해야 되는 친구긴 한데 대신에 안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흥미인 게 이런 거예요. 집에 가서 고등수학하는 나 재밌어 엄마. 어렵긴 한데 나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그 자랑도 하고 이렇게. 애들 고등수학하면 생각보다 자랑 엄청 해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게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거랑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애들이 말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제가 강사마다 캐릭터 컨셉이 있는데요. 저는 무섭게 하기보다는 약간 친구처럼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남자애기, 여자애기 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만해? 그랬더니, 쌤, 저 고등수학 한다고 애들이 저 부러워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 수원 나가는데 애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그럼 애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아이들은 되게 이상해요. 고등수학을 해도, 쌤, 인수분해는 재밌었는데 방정식은 재미가 없어. 이런다니까요, 진짜. 수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 할 땐 졸아요. 그러면 너 여기는 나랑 같이 하고, 부등식 하자. 부등식은 재밌대요, 또. 아이들은 되게 이상합니다.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흥미는 수학이 아니라 그 디테일에서 달라요, 이렇게. 근데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죠. 엄마가 방정식부터 사실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제 역할이고요. 이제 끝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굳이 저한테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가도 되고요. 분당에 따라오면 가도 괜찮습니다. 수학생 잘 맞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멋있게 가르치면서 풀어가 아니라 아이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2019년 대치동 있을 때 과정들인데요. 보시면 고1은 고등수학 상화를 합니다. 물론 외대고 같은 자사고는 고등수학을 1학기 끝내버리고 2학기에 수원을 들어오긴 하는데요. 보통 고등수학 상하를 1학년 때 끝내고 2학기 때 수원 수트를 공통으로 하면서 기하 미적 확통을 들어갑니다. 근데 2021년인데 왜 2019 가져오셨나요? 2021 쳐주시면 자료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확통은 이제 문과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전에 결과 나왔는데 수능 결과 오늘 여기서 발표했거든요. 결과 나왔는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것이 제일 높아요. 그게 문과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대진고는 이과한테 확통을 시켜요. 이상한 학교예요, 이렇게. 근데 다른 학교는 그래서 기하를 고3 때 하고 다른 학교 기하를 고2 때 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옛날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결론은 제가 이건 뭡니까? 공통이 수원수도 75%고요. 이과가 자유선택, 미적 기하 확통중 선택이에요. 문과는 확통 거의 99%고요. 이과는 미적 기하 선택하는 거고 이건 최대 이슈죠.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고등수학은 수능에 아예 안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선행하겠다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어딜 가든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수학생들, 모든 학원생들이 고등수학 중요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사실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고등수학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수원수도 차이가 큽니다. 수원수도 미분적분, 뭐 상학함수, 지수로그 함수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요. 고등수학 상하는 수능이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1, 2, 3학년 수학 모두는요. 고등수학, 고1 수학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등수학 이 1년 과정이 수원수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을 모두 열심히 해서 고등수학 확실히 잡아야 돼요. 저희의 고등수학 4바퀴 돌렸는데요. 4바퀴 돌려도 4등급 나와요. 고등수학 시험 정말 어렵거든요, 이렇게. 아직도 저도 가끔 모르는 문제 나올 정도예요. 제가 신영학과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뭐지 싶을 때 가끔 있어요,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냈으니 고등수학이고 이 고등수학이 완벽하게 돼야 수원수트를 하는데 고등수학 고등학교 1년 동안 하는데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고등수학이 이미 입학하기 전에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방향성은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개별로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두 번째 학습 방향성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장에 하나하나 쓰는 기본기랑 사고력 생각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하고 연습장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풀게 하고요. 한쪽에는 비워둡니다. 틀렸을 경우에 여기다 오답을 시키는데요.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맡게 된 중앙고 학생이거든요. 신혜중 나온 중학고 학생인데 이 친구 막 중앙고 막 자기 떨어져서 갔다 너무 힘들어했는데 제가 2번 시험 만에 이 친구 중앙고 시험 이번에 1등급 맞춰놨거든요. 이번에 이 친구 수학 2개 틀려서 그 상위 3%를 찍었습니다. 이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좋았던 게 문제 푸는 게 정말 느리고 숙제가 아예 안 돼요. 과제평가 올 C 아니면 올 D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 이런 걸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그냥 맨날 하거나 주 5회를 왔습니다. 저 처음에 한가했으니까. 이 친구 처음 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많이 안 옵니다. 잘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키니까 중앙고에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 시험에 왜 잘 봤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저 왜 잘 본 거죠? 자기도 몰라요. 왜 잘 본지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에 하나하나 쓰는 기본기. 잘 말씀하시죠. 수학은 연습장에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력 생각. 그럼 이게 뭐냐?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모의고사 21번 문제고요. 이렇게 보시면 30번, 29번이 오답률이 98점이, 96점이 맞춘 애가 2%, 1%고요. 30번 맞추면 스카이 가고요. 29번 맞추면 서성한 라인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비율이 1등급 4%, 2등급 7%인데 표준 점수가 거의 10점까지 차이납니다. 대부분 원점수로 판단 안 하고 표준 점수로 대학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1등급 134고요. 만점은 148까지 올라갑니다. 국어 만점 표준 점수 135예요. 수능은 영어랑 한국사 절대평가예요. 수학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보통 88, 92인데 92와 96과 100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대 가는 친구들은 96 맞으면 수학 하나 틀리면 의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내신을 하든 정시를 하든 고2 그렇게 열심히 시켜서 고2, 고3 때 이런 문제를 아이가 풀어야 돼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21번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설지가 이거예요. 이게 다 이거 문제 해설이에요. 그리고 EBS에서 이거 강의 틀으면요 43분 동안 설명해요. 이거를. 와, 저런 거 우리 애가 풀어야 된다고요? 풀지 못하면 분당보다 이 대학을 못 가요. 아예.
인서울 커트라인이 인서울 대학 정원이 요즘 6만 5천 명이고요. 요즘 한 45만 명 본다고 치면 12%, 12에서 15%까지 인서울을 가요. 이렇게. 즉 3등급이다.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21번 문제를 저렇게 풀면 대학을 못 갑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조금만 얘기했던 이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이것만 해도 상위 20%예요. 이것까지는 기본기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머님들을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곱해서 다 필요 없고 곱해서 12죠. 구구단에서 곱해서 12가 되는 건 1 곱하기 12와 2 곱하기 6과 3 곱하기 4가 있는데 이 문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만나는 점이 2개인 걸 6개를 찾아라 라는 소리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봤을 때 제가 이거 그림판을 그린 건데요. 파란색으로 그리면 점이 2개 나오죠. 빨간색 여기로 그리면 점이 1, 2, 3, 4, 5, 6 나오죠. 6 곱하기 2네. 그럼 이 한가운데가 이거인 거네? 여기 2 써있는 거 보이죠? A가 2예요. 끝났어요, 어머님들. 불이 끝났어요. 이거 하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A가 2라고 써있거든요. 나머지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여기 A2 보이죠? A2를 구하면 과정이 이만큼입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이렇게 푼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교수님들이 풀이거든요. 출제하신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곱해서 10이네? 뭐 그래프 교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네? 아이가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이 생각을 고2, 고3 때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돼야 한다는 과정이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할게요.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생각. 제가 서울에서 이제 끝났는데 서울에서 여기 오기 전부터 과외하던 4명이 있어요. 중3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3도 못했거든요. 지금 4명 다 만점 나왔고요. 3명 서울대 쓸 거고 1명 카이스트 쓸 거거든요. 제가 2010년 이후로 작년 코로나 빼고 작년 빼고 올해도 빼고 올해 나왔구나. 작년 빼고 수능 만점을 1등급을 항상 10년째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물어봐요. 대체 어떻게 수업하냐? 저는 정시 수업할 때 제가 앉아있고 아이들이 일어나 있어요. 아까 이런 문제 있죠? 자, 너 이거 이 문제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그릴 때가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혼자 막 지우고 난리를 쳐요. 분필을 지우고 막 난리를 쳐요.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이것까지 그리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문제 봐봐. 곱해서 10이 보여? 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곱해서 10이니까 4, 3아니면 2, 6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게 만들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대학 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정시 수업할 때요. 진짜 이렇게 수업합니다. 저는 한 2-3마디 해요. 아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사고력. 이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2010년도에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 수학은 점점 쉬워지고 있고 아이들은 좀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애들 유튜브 다 짧은 거 보잖아요. 인간의 뇌구조가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데 아이들 생각을 더 안 해요. 그래서 수학은 점점 더 쉬워져요. 더 쉬운 애들이 더 못해요. 수학이 어렵다고 점점 더 하죠.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 다 못하는데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하네? 그럼 우리 애는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거는 정시잖아요. 수시 내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신도 이거 냅니다. 숫자 안 바꿔서 냅니다. 내신 선 주세요. 이걸 이렇게. 근데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문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정시로 이런 문제를 연습한 다음에 내신에서 그 문제를 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걸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 이거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고 쓰는 걸 너무 싫어해. 근데 애가 문제는 잘 푸네요. 기본 A단계 틀린데 C단계도 맞아요. 우리 애는. 그럼 그 친구는 학원에서 다 그래요. 이 친구는 연습장을 써야 합니다. 아니요. 이 친구 연습장 쓰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이거 제도해놓고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연습장을 정말 잘 써요. 학부모 그러세요. 저희 애 그러면 이런 거 심화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거 써야 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개별입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고 제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답을 내리면 박수를 받겠지만 여기서 제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개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장 선택하라는 게 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 종로 기숙학원 많이 가시거든요. 제가 신영아까 해본 결과 진짜 애가 이상해져 옵니다.
왜냐면요. 수학은 되게 길게 봐야 되는 과목인데 인터스쿨 가면 고등수학도 안 들어내고 수특까지 다 끝내와요. 수특까지 다 하고 왔대요. 앉아가지고 너 곱셈 혹시 써봐. 못 쓴다니까요. 100명씩 앉혀놓고 하는데 이렇게. 왜냐면 자기들은 2달 동안 돈 받고 100만 원씩 받고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애가 이해 안 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시험을 봐서 이해하게 인터스쿨과 기숙학원 제가 있어봤거든요. 조교 거기서도. 조교 한 명당 카반 학생이 50명이 넘어요. 카반 안 돼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겨울방학 어디 갔다 올게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가셔도 됩니다만 책임은 못 집니다. 라고요. 겨울방학 때 가는 거 굉장히 추천이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대치동은요? 여기는 제가 좀 약간 정사 찍고 왔으니까 못 써왔는데 대치동에서는요. 아이들을 벽돌이라고 불러요. 제가 조교했을 때 대치동에서 조교의 파트 강사였어요. 대학생 때. 근데 저한테 고2를 맡겼어요. 물론 5등급이었어요.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원장님? 야, 어차피 쟤네 설명 얘도 못하고 나갈 거야. 어차피 네가 시켜서 해. 놀았어요, 걔네랑 거의. 그냥 곱셈공식 하면 놀았어요, 걔네들이랑 이렇게. 당연히 나갔죠. 근데 한 달에 얼마 냈죠? 한 7, 8년 전 시세로 70만 원, 80만 원씩 냈거든요. 지금 돈 치면 거의 100만 원도 낸 거거든요, 이렇게. 혼 나가겠죠. 대치동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오피스 잡아서 오고, 경상도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래서 대치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대치동 갔다가 이상해져 와요, 진짜. 이렇게.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선생님, 대치동 가지 말란 말인가요?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 본인이 1등이 아닌 곳에 가야 하는 친구들. 여기서 나 좀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대치동 가서 코끼리 줘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아니면 대치동에서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리담회로 크게 한 학원이 있고요. 소규모로 진짜 거의 150, 20, 100씩 소규모 학원들이 있어요. 완벽한 케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치동에 학원 진짜 많은데 대치동도 분위기 잘 파악해서 저는 대치, 분당, 강남, 서초, 송파, 반포가 사실 대치동 공부 더 잘해요. 고토에 있는 그쪽에. 근데 중요한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원 시스템과 학원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치동 보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첫 마디가 사실 그거예요. 대치동 학원 어디 알아보셨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어디 괜찮다는데요? 괜찮은 거 말고 아이랑 맞을까요, 어머님? 하면 어머니들이 말을 못해요. 괜찮다던데요? 옆에 내 어머님 친한 친구의 자녀분이 성공할 수 있죠. 그 친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사고력이 좋은 친구면. 근데 우리 애는 연습장 써야 되는 친구야. 대치동을 보내요. 연습장 넣는 쓰기 한 연습은 누구든 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넣는 쓰기 하고 사고력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치동 보낼까요? 대치동 아니면 성포 보낼까요? 아니면 저기 외고 대비할 때는 거기 보낼까요? 우리의 대진고 썼는데 대진고 보낼까요? 저희 내정중 어렵다면 내정중만 보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어머니 선택이지만 괜찮다던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준다더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정리할게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상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 고3이요. 예비 고3 학부모님 혹시 계시면요. 누가 선택하셔야 되는 게 고3 때 보는 과목이 미적기야, 이과는 미적기와 문과는 확통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수어스트를 안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기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고2 때 기하를 내신에 봤어요. 고3 때 미적을 한대요. 근데 우리 애는 정시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미적분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하 올인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좀 정시도시 좀 애매하네요. 다 해야겠네요. 다 해도 상관없죠. 다음 당연히 좋죠. 그만큼 효율은 떨어지겠죠. 겨울방학 때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 학원들이 그래요, 애매하게. 그냥 시켜보죠. 미적분은 시킬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미적분은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확통, 기하 합친 다보다 많습니다. 교육과정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모두 다 때려박았어요, 미적분에다가 이렇게. 근데 미적분하면 좋다고 미적분하면 좋다면서요. 네, 만점 기준이요. 우리 아이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레벨이면 그럼 미적분 시켜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목표가 1등급 아니에요. 2등급만 돼도 기하가 났습니다. 미적분 1등급 컷 78이에요. 84, 78 이렇게 되거든요. 수학이 1등급 컷이 88 이하다. 불수능이라고 못해 헬수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근데 기하 1등급 컷 88, 확통 1등급 컷 92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 세대가 된 이상 선택 과목을 필요한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아이가 중3이고 중2인데 선생님 다 했다. 하면 이제 해보는 거 좋죠. 이런 게 있더라는 거. 해보는 건 좋은데 이거를 고3이면 현재 예비 고3 올라가는 거면 재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기본기하 사고력 중에서 제가 정시 수업할 때 딱 2가지가 있어요. 목표가 몇 등급이야? 3등급이에요. 요즘은 최대도 수업을 봐요. 영어 절대평가니까. 최대에 들여서 한마디예요. 4 맞춰주세요. 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다 버립니다. 수학은 60점만 넘어서 4등급 나오거든요. 간단해요. 그 개념원리 쌤 계속 돌리면 연상 쓰기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찝어주는 거 맞추면 돼요. 그러면 4는 무조건 찍어요. 그냥 일주일에 3번만 나와도 찍어 숙제 안 해와도 이렇게. 근데 우리 애는 진짜 1등급 목표예요. 3등급인데 애가 죽어라 해보겠대요.
그 죽어라 할 거면 이거 다 해야죠. 다 해야죠. 그러니까 고3은 잘 잡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특히 3월 모의고사 하면서 때 국영수는 4월 모의고사 전. 특히 그런 말 있죠.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다. 국영수는 맞습니다. 고3 때는 탐구하는 거예요. 과탐, 사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탐 특히 이과이신 분들은. 수학은 3모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사고력 연계 모든 게 완성이 돼야 돼요.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죽어라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예비 고3은. 근데 예비 고2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기가 있는 점에서 장을 판단하세요. 판단이 되면 기본기 부족이라면 사실 마지막 기회예요. 기본기 잡을 수 있는. 그 넣는 쓰는 거. 계산 실수를 한다. 머리가 두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혹은 계산 이게 넣는이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 저 식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실파에 다 써주면 하고 풀어요. 그 친구는 이게 연습장 점수가 안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저희는 연습장 잘 써요. 근데 수학이 어렵대요. 그 친구 이제 생각을 해야죠. 엉덩요구 학생 한 명 있는데요. 정말 잘 써요. 선생님 나와가 정말 넣는 잘 써요. 근데 요즘 되게 힘들어하는 게 제가 이걸로 바꿨어요. 사고력으로 이제. 자, 어떻게 풀어야 돼? 네? 분명히 네가 나왔는데 3개월 뒤에 어떻게 풀어서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하면 등급이 올라가요. 이렇게. 대진고 남학생 한 명 있는데 예정 중에서 올해였어요. 진짜 올해이고 껄렁껄렁하게 잘 가겠다고 남자인데 왔어요. 첫 시험 대진고 4등급.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와가지고 너 이거 원해방식 어떻게 풀어야 돼? 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이번 모의고사 상위 3%고요. 대진고에서 이번에 1등 한 개 틀리고 1등급 찍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 그려야죠. 딱 나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습이 되면 등급이 나와요.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력이 돼야 등급이 나옵니다. 내신이건 정시건 간에요. 그래서 예비고인 일단 판단을 하시고요. 사고력이 저 성적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건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저희의 고1 때 수학 4등급 나왔어 이미 수시는 글른 것 같아요. 고1 20%, 고2 40%, 고3 40% 반영되고요. 서울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고3은 1학기밖에 안 봅니다. 고1 내내 4등급이었는데 스카이 간 친구 봤습니다. 제가 앞정으로. 고1 4등급은요. 고2 1학기로 커버 가능하고요. 고3 한 번 시험으로 커버 가능해요. 중간 20% 기말 20%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수시 20% 빼고 80% 남았고요. 정시는 100% 남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해요. 고1 친구들, 선생님 저는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너 뭔 소리 아직 180% 남았는데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비고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고일, 현재 중3이 학부모님들을 말씀하면 본인의 자녀가 고등수학을 어떻게 했느냐. 고등수학 처음 나가면 사고로 이런 거 생각 안 시켜요. 일단 방정식 능수 연습시키고 다 시켜요. 고등수학은 중학교 수학이에요. 거의 사실상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두 번째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회독 할 때는 제가 심화 안 시켜요. 다 뭐 가우스니 뭐니 다 빼고 연습장 쓰게 하는 거랑 기본 시험만 계속 보게 시켜서 한 바퀴를 빨리 돌리고 그래도 어렵대요. 그래도 어렵대 애들이. 그러고 와서 2회독 할 때 너 이거 옛날에 어려웠었지. 사실 이렇게 푸는 거야. 인수분해 20줄 이만큼 나오거든요. 사고력 풀이 하면 2줄 만에 끝나요. 근데 이 생각을 애가 해야 돼요. 이거는 2회독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수시 정시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진도요. 누구는 수원수를 나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나가면 좋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고등수학 진짜 빡세게 잘해놔야 돼요. 진짜 빡세게 고등수학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원수투를 나가고요. 기하 미적 확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25%예요. 수원수투 공통이 75%고요. 제가 항상 이번 수는 그렇지만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못 내요. 욕먹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별력은 수원수투 나와요. 이렇게. 사실상 실제 체감 난이도는 9대1이에요. 기하, 미적, 확통 뭘 하든 간에 거기서 한 문제 싸움이랑요. 공통과목 싸움이라서 결론 요즘 대학 입시는 수원수투가 거의 90%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원수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한 고등수학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고등수학의 분수로 함수 그리는 유리함수라는 게 있고요. 미적분감 그걸로 미분을 쳐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굉장히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리함수 까먹었는데요. 너 어떡하냐? 너 고3인데. 시합보다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고등수학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 있죠. 이렇게. 태영과 얘기. 1등급까지 따는데 사실 63점이고요. 평균이 학교 평균 34예요. 평균은 한가운데죠. 3 써서 만드는 수학 친구들이 밑에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수학 현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약간 조금 분당상 말씀드리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저희 여러분의 자녀님도 이 점수 아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학년별 구분이 없어요. 개별 구분이고요. 진도 상황 맞춰야 돼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 중2고 중3 올라가는데 고등수학 안 들어갔어요. 저희 5학년도 육초 고등수학 들어갔어요. 달라요,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개별로 맞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중학교 수학 심화는요. 중학교 수학을 어렵게 내기 때문에 숫자 계산이 더러워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 수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진짜 많이 하는 게 시험 망치면 학원을 바꿔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택받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원을 자주 바꾸는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케이스 있어요. 정말 본인이 너무 잘해서 그냥 듣고 빠진 아이들, 최상위권. 거긴 바꿔도 돼요. 거기는. 근데 그런 급이 아니라면 저희 애가 항상 말하는데 모의고사 점수, 3월 고등학교 점수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찍힌 누구누구 합격증, 연세대 서울대 찍힌 딱 마크 찍힌 그거 받기 전까지는 심지어 단국대를 가도 반수해서 중앙대를 가고요. 중앙대에서 반수해서 연고대 가고 반수해서 서울대 가잖아요. 스카이 신입생의 50%가 20살이 아니에요. 스카이 서성한 상위권 10개 대학교 신입생의 40%에서 50%가 신입생이야. 20살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재수아님 반수예요. 진짜 웃긴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솔직히 공부를 못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아는데, 진짜 웃겨요. 단국대 애들은 반수해서 건대 가고요. 건대 애들은 반수해서 한양대 가고요. 한양대 애들은 반수해서 서강대 가고요. 서강대는 반수해서 연고대 가고요. 그렇게 연고대 가서 또 반수해서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어서 끝이 아니에요. 봤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만족을 못해요. 그럼 입시는 안 끝난 겁니다. 진짜 원하는 대학교의 합격장을 받을 때까지 끝난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수학시험에 40점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반 남학생, 중학교 순회중 2학년 남학생 하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오고 2주만 시험을 봤어요. 43점 나왔어요. 43점 나왔어요. 어머님이 난리가 나고 학원 바꾼다 그러는데 애가 해보겠다 그랬대요. 이번 중간고사 100점이에요. 기말고사 지금 하고 있는데 한 8, 90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정도에. 요즘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시험에 1, 2비 마시고요. 특히 중학교 수학. 이번 3학년 1학기가 B가 나왔네요. 중학교 수학을 반영하는 곳은요. 육사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자사고는요. 자사고는 면접을 보고 딴 걸 보는 거지 내용을 보진 않아요. 이렇게. 반영 비율도 어차피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점수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을 본다고 해도 20% 보는데 기본 점수가 20점 만점의 기본 점수가 거의 19점, 28점이래요. 이렇게. 결론은 고등학교 수학이고요. 한 번 시험에 1, 2배 마시고요. 시험 얘가 망쳤다. 학원을 바꿔야 되나? 학원을 바꾸는 것도 답은 수 있지만 시험 망쳤다고 했을 때 혹은 잘 봤다고 했을 때 선생님 전화해서 선생님 누구가 1등급 맞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어머님들이 전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런 제일 무서운 어머님들의 자녀를 제가 사람인지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바쁘잖아요, 다들.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애를 신경 쓸 고등학교 입시 내가 수학 알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못하면 저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 이렇게 해준 학부모님이 아니라 더 챙길 수밖에 없고요.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학생이 없으니까. 다 일하시는 학부모님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요즘 투자 얘기 많이 하니까. 직장 생활하면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투자 하잖아요, 이렇게. 퇴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입시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애가 공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TV로 아빠가 야구 보고 예능 보고 있어요. 걔는 공부를 못해요. 근데 딱 집에 갔는데 진짜 제가 과외 가던 집인데 집에 TV가 없어요. 딱 애가 들어가면 아빠 엄마가 우아하게 책을 보고 있어요. 압구정에 과외를 왔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학원 끝나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책 보고 있으니까 동생도 책을 보고 초등학생도 책을 보고 있네? 어떻게 해요? 저도 공부해야죠. 네. 그래서 대치랑 그쪽이 잘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애 잘 갔으면 좋겠다. 다들 우리 애가 대학 잘 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면요. 그걸 도와주셔야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원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내가 일하나 바빠 죽겠고 네 학원비 내주는데 임마.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만 더 케어해주시고 조금만 더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잔소리는 역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말로 해도 제 말은 듣고 어머님들 안 듣잖아요. 솔직히. 전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애들한테 닥치고 해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하다못해 이거 풀 때도 프린트 줄 때도 네가 이걸 왜 풀어서 설명을 1분 이상 꼭 해줘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본인이 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처럼 만들고요. 뒤에서 약간 조종하시면서 하는 방식으로 시키셔야 되지. 해. 너 지금 자지 말고 공부해. 학원 가. 역효과만 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격증 받기 전까지는 긴장하시는 어머님 자녀가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긴장하고 관심 가시는 많은 어머님의 자녀분이 대학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6개월 보면 돼요, 6개월. 이렇게. 6개월 보고요. 진짜 한 달 맡겨놓고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부모도 있었고요. 근데 확실한 거 있어요. 대치동에 다는 거 딱 하나.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연락이 와요. 우리의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연락은 오는데 결과가 왜 안 나오냐고 6개월 안에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대충 학부모님들은.
결과는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세요. 물론 중간에 방향성 점검 다 해요. 진도 어떻게 나가요? 우리 애 어때요? 시험은 어때요? 결과 연락 다 오는데 그래서 결과 언제 나와요? 라는 말을 6개월 동안 안 하세요. 알거든요. 수학이 빨리 나는 거 과목이라고. 물론 제 계획은 이 안에 계획을 내는 게 목표긴 합니다만 근데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아휴 수학학원은 그렇게 맨날 주 3일씩 2달에 가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오죠? 우리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머리 안 좋고 골당 2달만 성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런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희 겨울방학 때 1월 10일 들어가는데요.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하고요. 월화수목금 수업을 하고, 여기 안내문이 다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건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방학 로드맵도 제가 해드리고요, 기록표. 특히 저한테 배우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거 완전 깐깐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날 밤새요, 저 진짜 이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6시까지 9to6라고 해서 잡실에 박아놓고요. 잡실에 박아놓고 고정석을 줘요. 그리고 오전에 수학 수업 듣고요. 점심 먹고 국어학원 갔다 다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숙제를 시켜요. 아, 그럼 이거는 고3만 해야겠네요. 오히려 초중이 많이 해요. 초중이 오히려 많이 해요. 왠지 알아요? 학원에서 수업 듣고 다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할 건 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9to6를 여름방학 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고2, 고3 중에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정치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근데 고2, 고3들 본인이 얘가 관리가 안 돼요. 혹은 좀 어린 친구야 하는 게 그러면 학원에서 관리해줘야죠. 우리 애가 알아서 잘해요. 늦잠을 자도 숙제는 다 해가요. 그런 친구 많아도 되는데 우리 애는 말로는 한다 그러는데 몸이 못 따라가. 엄마 나 피곤해 졸려 이러면 친구들은 해야 돼요. 이렇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방학 특강 중에서 제가 이번에 2개를 할 거거든요. 고등수학 심화랑 써 이걸 하는데 기획사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래프 그리는 그런 거 수업을 할 거예요. 교육방학 2달이면요. 여러분의 자녀도 제가 저렇게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고등수학 심화해가지고 대상은 고등수학을 한 바퀴 이상 돌린 예비 고1까지고요. 요거는 예비 고2, 고3으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거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요. 요거는 미재원생 혹시 계시면 말씀을 드리면 진도 맞춤이에요. 아까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교육방학 2달이면 중학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 속도 진도반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 특강도 있고, 저희 예비고일 반도 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따로 개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저는 시험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연습장 쓰고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것들은 다 했던 거니까 다 관리 잘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신 대비 다 하고, 굉장히 많네요. 첫 시험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인스타나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밴들 같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개별로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지금 질문하실 게 혹시 있는 어머님들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없으시면 나머지는 제가 개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안 좋은데 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개별로 질문 받겠습니다.